그럼 네 번째 발표자인 공군사령부 항공과학고 문지산 교수께서 말하지 말고 대화하라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온 HID 혁신부문 말하지 말고 대화하라 발표를 맡게 된 국어교관 중위 문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필생! 감사합니다.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앞에 있는 교관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저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국어, 특히 의사소통의 전문가로서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면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사, 예. 이번에 재물 조사를 하라고 문서가 내렸는데 말이야. 예. 문서 확인이 좀 늦어져가지고 기한이 좀 촉박하네. 이것부터 좀 부탁이 좀 되겠나? 모레까지 정도는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부서원들이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상사나 정중사는 일이 많지 않나? 병사들 데리고 하면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사들 2명 데리고 한번 충분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완료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부탁 좀 할게. 예, 수고해. 알겠습니다. 필승. 그래. 이게 전에 조사했던 거랑 맞는 게 거의 없고 또 이거 새로 그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나요? 표정이 굉장히 리얼하죠? 혹시 나는 이것과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좀 손 들어주신 분이 계시네요. 그럼 이 중에서 혹시 이 경험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 혹시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한번 말해볼까요? 학생회의를 하면서 회의를 해서 보고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격증 때문에 바쁘고 친구들도 자격증 시험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기한이 다 되도록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충분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총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 앞에서 봤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바로 상하매개라는 역량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상하매개란 학습 목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급자의 의견을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상급자의 지시 이유, 의도, 방법 등을 하급자에게 전달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신분이 될 사람들이죠? 부사관이 됩니다. 네. 부사관, 정예 부사관, 하사가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상관의 지상을 여러분들 하급자인 병사와 함께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오늘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하매개는 결국 다 대화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대화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하급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그 말을 들은 상급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오늘 역할극으로 적용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화의 요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의 요소라고 하면은 화자와 청자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간, 공간, 사회문화적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대화의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화의 요소를 치밀하게 분석을 해야 훨씬 더 성공적으로 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알아볼 요소는 총 3가지, 시간, 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자입니다. 이 대화, 화법은 청자 지향행위라고도 할 만큼 청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청자를 고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이 강의의 제목인 말하지 말고 대화하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말과 대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말해볼 학생이 있나요? 네, 우리 학생 한번 말해볼까요? 방향성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방향성입니다.
일방적이면 말, 쌍방향적이면 대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문제 얘기를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는 일방적인 말이 아닌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대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자가 어떤 입장, 아니면 이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은 있는지, 그리고 성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재미있는 청자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요즘 MBTI가 유행이죠. 보통 처음 만나거나 하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제는 나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MBTI가 유행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말해볼 학생 있나요? 네, 우리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대방의 MBTI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겠다를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MBTI 하면은 상대방과 나의 동질성을 이끌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너도 T야? 나도 T인데?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학생이 말해줬다시피 내가 너와 어떻게 다른지를 알고 배려해주겠다. F야? 그러면 제가 좀 공감해드릴게요 하면서 좀 맞춰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MBTI를 고려하고 상대방의 성향을 고려해야 상대방을 좀 더 잘 설득하고 내 이야기를 좀 잘 먹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MBTI를 어떻게 고려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것 좀 하나만 알아보면, 공무원 중에서 어떤 MBTI가 좀 많은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뭐 경찰분들도 앉아 계신데, 그랬더니 의사결정 기능을 영향 미치는 ST, 감각사고형의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ST, 감각사고형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건 요즘 유행한다는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사실과 데이터,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강조해서 대화를 해달라. 그리고 논리적인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해달라. 즉, 모두 힘들고요, 안 돼요, 어려워요, 못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서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이야기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의 상황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자는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하고, 하급자는 시간 안에 절대 못 끝낸다고 하고, 이 문제 어떤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볼 친구 있나요? 네, 우리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상관의 무리한 부탁도 있었고 시간과 사람도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관의 무리한 부탁, 그리고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까지 겹치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대화는 크게 시작부, 중간부, 종결부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 이 순서에 따라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대화 시작부입니다. 대화 시작에서는 상대방을 부르고 대화 주제를 던져줘서 상대방이 인지적인 준비,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구나, 내가 이전에 뭐라고 지시를 내렸지? 라고 준비를 말이죠. 근데 여기서 대화에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식으로 제시하라는 겁니다. 팁이 뭐라고요? 두 가지 식으로 제시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두 가지 식으로 제시해야 될까요? 예를 좀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 명의 상급자를 보시죠. 근데 한 명의 상급자 밑에는 여러 명의 하급자가 있습니다. 제가 상급자 한 명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5분? 길어야 1시간 정도일 것 같은데, 상급자 한 명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게 되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급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대화는 용건부터 바로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하급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여기 4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지상 확인, 상급 시장 공감, 의견 전달, 대안 제시 및 요청. 우리는 이 4가지를 실제 대화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보고를 겸해서 지시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전에 지시하신 거 잘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 된다, 못 한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도에서 지시하실 게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상대방의 공감을 나타내주는 말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심리적 저항감을 낮춰줍니다. 얘가 안 된다는 이야기 하려고 그러나? 난 안 되는데? 이런 저항감을 좀 낮춰서 좀 더 부드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의견을 전달합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대안 제시 및 요청까지. 역시나 여기서도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청자 분석했던 거 기억하나요? 청자 분석할 때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팁이 뭐라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좋습니다. 즉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다.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을 들은 상급자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역시나 앞에 세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 확인, 하급자 입장 공감, 지시사항 수정 또는 업무 지시 이유 설명. 이것도 역시나 실제 대화를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상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맞지? 내가 잘 이해한 거 맞지? 라고 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상대방, 하급자겠죠? 하급자 입장을 공감시켜줍니다. 내가 너의 얘기를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아니야. 다 이해해. 아유, 고생했네. 수고했네. 이러한 표현들. 좀 더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하급자들의 야, 어차피 이야기도 바뀌지도 않을 건데 그냥 하자. 라고 하는 경직돼 있고 수동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 내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는 표현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급자의 판단이죠. 제시한 대안을 받아들이고 지시사항을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은 못 바꾸겠어. 이건 시간도 없고 못 바꿔. 그러면은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지시사항을 수정을 하게 돼서 새로운 지시를 내리게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지시해야 할까요? 바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됩니다. 팁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지시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될까요? 하급자들한테 어떤 상관을 좀 좋아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는 업무 지시의 이유를 알려주는 상사, 그리고 업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주는 상사를 좋아했습니다. 즉, 야, 한번 해봐. 괜찮지? 해봐. 괜찮아. 라고 무턱대고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누구와 협력을 해서 어느 문서를 참고를 해서 어떻게 진행해서 언제까지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야 하급자들이 일을 좀 더 잘 처리할 수 있겠죠. 앞으로 상급자 되실 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시까지 내렸겠다. 대화의 마무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마무리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지시사항을 확인하는 겁니다. 팁이 뭐라고요? 지시사항을 확인하라. 감사합니다. 그럼 왜 지시사항을 확인해야 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급자한테 딱 받았어요. 그러고서 가겠죠? 이렇게 하는 거 맞겠지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서 다시 들고 갑니다. 다 했습니다. 뿌듯하게 막 드립니다. 그러면은 상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내 말이 그 말이 아니지 하면은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몇 분 끄덕거리시네요. 겪어보셨죠, 다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할 때, 다시 지시 내용을 확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재진술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급자가 조금 센스가 있다면 지시 내용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상급자야, 그냥 가. 그러면 야, 놀라서 내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런 좀 무섭고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저희 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라고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역할극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역할극의 배경이 되는 상황부터 한번 알아보고 갈 텐데요. 읽는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역할극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극은 내가 만약에 A 야사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B 대위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생각해 볼 텐데 생각한 내용은 나눠드린 워크북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다 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짝끼리 역할극을 연습해 볼 텐데요. 역할은 앞에 있는 카드 뽑아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연습해 보신 것 같으니까 이제 대표로 한 팀만 나와서 실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이 한번 실현해 볼까요? 네, 거기 계신 두 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하사시죠? 제가 하사입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하사 모자 드리겠습니다. 이쪽은 대위시네요. 네, 저보다 계급이 높으시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앉아 계신 청중분들은 내가 생각한 것과는 어떻게 다르지? 앞에는 뭐가 좋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한 명이 취합해야 되는 방식에 누군가 책임을 지고 조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한 명이 하기엔 인원이 너무 많아서 비효율적이고 이에 따라 조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혹시 각 부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1차적으로 조사한 후에 취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명이 부서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네. 고생 많았겠다. 그러면 1차적으로 각 부서 담당자 지정해 줄 테니까 인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사 완료되면 보고해줘. 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수고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대화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A하사, B대위, 하급자의 말하기 4단계, 상급자의 말하기 3단계 아주 잘 지켜줘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부분은 상급자가 이런 이유로 지시했겠지? 이유를 추론해서 이야기하는 부분 아주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의 마무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상하매개라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3가지의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이 3가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전에는 맥락과 청자 분석, MBTI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 시작에서는 2가지식으로 보고하기, 하급자의 말하기 4단계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3단계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기, 그리고 대화 마무리에서는 지상 확인하는 것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릴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워크북에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요거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강의의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말이 아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일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 강의를 혼자 막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뭐 질문도 던지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자기 할 말만 하지 않는 사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강의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의사소통 역량을 잘 키워서 상급자에게는 사랑받고 하급자에게는 존경받는 그런 공직자로 성장하기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요. MBTI가 네. 그것이 성격 유형 분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다 맞는가요? 저도 MBTI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갖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나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사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MBTI를 알게 되면은 100% 맞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환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예. 넣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성격이 A, B, C, D 나눠졌을 때 딱딱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과연 우리 지금 그 교수님께서 그 학습에 그걸 적용한다면 과연 신뢰도가 있을까요? 웬만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배제하고 다른 걸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교수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조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공감합니다. 뭐 100% 뭐 T다, 100% 뭐 F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59%, 51%, 40% 다양한 퍼센테이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양한 뭐 역할극도 하고 해서 학습자의 이런 흥미도 유발하는 건 굉장히 잘 봤는데요. 지금 학습 목표에서 의사소통 기법의 목표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어떠한 태도를 변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지 어느 쪽에 좀 목표를 하고 있는지 좀 부연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 의도한 바는 이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밖에 나가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자라고 해서 대화의 스킬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준비를 해보니까 이런 이 과정에서 대화의 스킬 말고도 이런 문화라던가 태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지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어져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다 잡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학습 목표 기술을 조금 더 이러한 정의적인 부분을 좀 강조해서 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되게 여유롭게 강의를 하시네요. 네,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학습자들에게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학생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우수한 학생들만 모여서 그렇지. 감사하게도 말입니다. 네,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던졌을 때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 교관님은 대응을 하시나요? 안 던졌을 때 하면은 조금 더 저의 예시를 들어주는 편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가만히 대답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은 다 사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제 예시나 아니면은 질문들을 조금 더 많이 해서 흥미를 좀 이끌어내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